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아침 7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1등 간신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간신입니다, 여러분. 간신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 상사, 윗사람에게만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간신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간신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했는데 뼈 묻을 각오로 해라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따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돌아가며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 전 윤 대통령에게 출마 의사를 따로 말했었다. 자기가 윤 대통령 찾아가서 출마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 사진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10일이면 어제 일요일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한국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아요.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새마을 이런 거 이제 축사 가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들이 출마하겠다고 나가니까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장수입니다. 장군이에요. 밑에 있는 부하들을 전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뢰밭이 수 있으니까 그 지뢰를 제거하고 가라든지 거기는 지뢰밭이 수 있으니까 그건 돌아가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사단장이라고 보자고요. 1사단장. 근데 전선에 나가는 병사들 앞에 지뢰밭이 있는 걸 알아. 근데 그냥 거기 지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이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뢰밭이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아주 특이한 69대 31, 69대 31, 69대 31. 이거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나왔던 숫자예요. 이거 지뢰밭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비례 밟고 사망하는 겁니다.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지뢰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앞에. 근데 나가는 사람들고 지뢰밭을 그 지뢰밭에 돌아가라든지 사전에 지뢰밭을 내가 제거해 줄게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다?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해라. 죽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뢰밭 밟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고 내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간다.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함정이 있어. 싱크홀이 있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일사단장이라고 그러면 다 죽여요. 군인 다 죽입니다. 앞에 지뢰밭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나가라. 그게 사단장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지뢰밭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나가서 뼈를 묻어라? 죽으라는 얘기네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해야 하나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저는 나가서 그냥 지뢰밥 받고 뼈를 묻고 죽어라. 지금 이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를 먼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연합뉴스의 황윤기 기자가 어제 일요일 날 오전 8시에 쓴 기사입니다. 이종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그 친하고 소원한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를 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읽어드리기 전에 1번 요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거 사법부 독립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 이것부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종소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교수 읽어드립니다. 이종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12일 법칙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전에 윤 대통령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표현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법부 독립. 계속 이종석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 이종석의 커다란 두 가지 거짓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법부 독립.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이거예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종석이는 커다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이종석이 이 거짓말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이종석 씨 비판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관이니까 먼저 헌법부터 보여드립니다. 헌법 제103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103조. 법관인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요. 자,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이 이종석 비판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입장문입니다.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입장문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자, 첫째, 헌법 103조는 법관 개인이 재판 독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까 보셨죠? 법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이라고 되어 있지 사법부라는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거 여기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석이는 어떻게 하느냐, 법관을 슬쩍 비켜가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 개인이 재판 독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부 독립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재판은 그 재판은 사법관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법부 전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헌법 규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의 잘못을 조직이나 사회나 다른 다음에 떠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짓을 해. 여러분 그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사회가 무슨 인간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인간이 가장 비겁한 인간입니다.
이종석이가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헌법은 분명하게 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개인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종석이는 지금까지 나쁜 일을 숱하게 했고 그것을 전부 자기가 아닌 사법부로 돌려버렸어요.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법관이 위법의 재판을 하고서 헌법에도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를 대고 법관 자신이 무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주심 대법관을 기재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자시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주심 대법관 누구, 부심 누구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주심 대법관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관이 헌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주심 재판관 누구라고 써야 돼요. 근데 안 써. 왜? 도망가는 거야. 분명하게 밝혔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 있지 사법부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종석은 커다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이종석의 거짓말 먼저 이 번째 거짓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으면 모르니까 두 번째. 이종석의 두 번째. 오직 헌법과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입장문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무려 근 30년 동안이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 불기재, 무선고 상고기각 판결에는 무제한적인 재판 권력 남용이 합헌이라고 거짓말하여 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이거 안 넘어갔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종석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 불기재, 무선고 상고기각 판결에는 무제한적 재판 권력 남용이 합헌이라고 거짓말을 해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전혀 아무런 기여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자가 물어주라는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이나 헌법 위반의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유린하고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반헌법적 재판 권력을 농단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재판 권력 농단은 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무려 3명이나 대법원장의 국회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1조 3항이 권력분배 잘못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헌법의 기형적 헌법재판소 권력 제출 제도 때문입니다. 라고 어제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이종석이가 이렇게 했어요.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이 재판하겠다. 거짓말. 도망간 거예요. 헌법 103조는 법관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 사법부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가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고 사법부를 독립해야 된다. 사법부 피해를 대고 있는 대표적인 기회주의자고 대표적인 책임 회피주의자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두 번째, 이종석의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이겁니다. 그는 30년 동안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 거짓말이에요. 이 양반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근무할 때 국민을 수탈한 1년에 10,000건씩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에 올라온 그 상고심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수십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한다는 게 보여요? 읽을 수 없죠. 1심과 2심 판사는 이게 보인다고 해서 판결을 했어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대법원에 갔어.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심리불속행. 야, 이거 위헌이다.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10,000건씩 보내는 그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 합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이거 우리 공개 변론을 하자라고 했더니 공개 변론을 하자는 세미나 하고 일주일 만에 이종석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무슨 공개 변론을 하냐 그거 가지고. 에? 그럼 뭐 공개 변론할 거 뭐 있어? 뭐 공개 변론 하냐 그거.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공개 변론하자는 걸 각하시켜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헌법과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된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요? 이종석이가 천만의 말씀. 이종석이는 사법 카르텔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개인이 아닌 사법부로 슬쩍 돌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게 합헌이야. 그리고 그거 그러면 공개 변론합시다. 무슨 공개 변론을 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그거 각하야 라고 한 사람이 이종석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거 우리 문서 감정을 좀 하자. 그래서 16이번 목요일입니다.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 동관 588호에서 자필유언장 문서 검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셔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이거 읽을 수 있나 없나. 이게 합헌이고 그리고 이거 공개 변론할 필요 없다. 이게 이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소영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예결위에서 한 그 웃기지도 않는 슬픈 공방.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동훈이는 부정선거 문제에는 자기하고 상관없다. 부정선거 수사는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근데 장관님 사실 이제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이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예결이라든가 제 법무부 장관 업무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집인가요? 관련이.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습니다. 아니, 선거 부정 사건이 법무부 장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이에요.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하고 선거 부정 문제가. 이게 한동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이거 보세요. 이 표정 보세요. 이 비웃는 표정. 하세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꼬라지입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한두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20 몇 명이 이제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나도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소영이 왜 가짜 국회의원인지를 공병호 박사가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그 내용, 이소영이가 왜 가짜인지를 공병호 박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전문가가 딱 분석해서 보내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는 4.15 총선 경기 과천시 의왕시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여주는,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인 신계용으로부터 신계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17,312표 가운데 30%인 5,194표를 훔치고, 이 경우는 좀 독특하게 민생당 김성재 후보와 함께 또 30%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7,408표로 처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7,408표를 여러분들 이소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더해줬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시진핑 지하의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더해준 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30%씩 훔쳐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는 사전투표 득표수 54,422표 가운데 54,422표 가운데 7,408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14,816표를 훔친 겁니다. 14,816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소영을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가 바로 과천 의왕시입니다. 자, 조금 더 그 결론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17분 30초 들어갑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30장을 훔쳐서 이소영 씨가 이런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특히 의왕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위에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이소영은 58,936표를 총득표수로 얻었고 신계용은 51,555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여러분들 7,400표 차이로 이소영이 이겼다는 것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양 후보 간 격차가 7,400표 정도가 났다. 이게 선관위 발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에 사용된 규칙 30%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를 복원시킨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럼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총 득표수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소영은 51,528표, 미래통합당의 신계용은 56,749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신계용이 52,2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소영이 7,40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소영이가 나도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지금 4.15 선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선거 무효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고발도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배춘희 투표지 여러분 저기 인천 연수구에서 나온 배춘희 투표지도 검찰을 고발하고 뭐 다 고발했어요. 그거에 대하여 이송우 의원이 또 물어봤어요. 야, 검찰에 여러 가지 고발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슬픈 코미디를
한동훈과 이소영의 슬픈 코미디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냥 17, 7분 21초. 예. 자,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투표 관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투표함 바꿔치기 됐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 투표함을 개표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은 뭐 믿어지지 않으면서 좀 우프달까요? 요새 말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대선 당시에는 저는 이 법무장관도 아니었고요. 네. 이 얘기를 저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기억도 못하는 걸 부르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 계속 들어보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그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투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해 결과가 자유롭게 조작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박 신당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매표 선거 사이로 규탄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뜨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자유를 하는 것,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 달 뭐 남지 않았는데요. 또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 조작할 거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공감이 안 되시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어떻게 범죄의 영역에 간다든가 그거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론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투표 조작, 뭐 사이로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많다. 예? 이소영 의원의 말은 뭐냐면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많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입장을 정리하거나 어떤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답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동훈이가 뭐라냐면 이소영이 당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이소영이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검찰에 여러 사건들, 4.15 총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 가 있다.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가 있다.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한다는 말이 당신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질문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영이가 지금 무슨 뜻으로 질문을 하고 있나요?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뭐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겁니다. 넌 도둑질했잖아. 나는 도둑질하는 너 봐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야, 뭐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소영 너 도둑질했잖아. 표 도둑질했잖아. 부정선거 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봐주고 있잖아. 근데 뭐 피자 똑같은 마당에 뭘 그걸 질문하냐. 여기서 끝내자. 이게 한동훈입니다. 이게 한동훈의 꼬라지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꼬라지입니다. 그 부분 다시 들려드려요, 여러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입장을 정리하거나 어떤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답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답변입니다. 정확한 건 내 추측으로는 이성이 너는 도둑질했고 나는 도둑질 봐준 사람이야. 피차 똑같은 주제에 뭘 끝내자 지금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 표지를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변희재가 만든 책입니다. 이 둘은 태블릿 PC 공범이에요. 공동정범입니다. 이 둘이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을 위해서 태블릿 PC 이게 맞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이게 김진태 의원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막 그거 정호성 씨의 재판에서 본인이 증거 동의했고요. 그것이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뭐라고 했냐? 서울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순실 씨가 독일 제주도 동선이 맞는 이유로 최소한이 사용한 태블릿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태블릿 PC는 그래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법원이. 근데 못 돌려주겠대요. 아니, 맞다며. 윤석열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 태블릿 PC 맞다며. 최소한이 있고. 근데 못 돌려준대. 국가가 도둑놈이에요? 왜 남의 거 재산 뺏어갖고 안 돌려줘? 왜 국가가 도둑질해? 이 둘은 공동정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란은 이런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자, 제가 왜 한동훈 장관이 간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나라가 올바로 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세동 알죠? 장세동과 이 한동훈이는 전혀 다른 길을 갖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저희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셨던 상사로서 일을 다 한다면 한동훈이가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에 관하는 태블릿 PC는 윤석열 몰라요. 내가 다 한 겁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나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내가 한 일입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간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끝까지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시켜서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리고 4.15 총선 부정선거나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거는 4.15 부정선거권은 모르지만 강서구청장 그리고 앞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는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법무부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한동훈이는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간신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충신은 윗사람이 임금이 잘못했어. 윗사람이 잘못했어. 예,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윗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지금 지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야죠. 변희재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최소문이 석방시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월 10일 총선에서도 옛날 건 모르겠고 앞에 거는 내가 철저하게 맡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게 맡겠습니다. 라고 총대를 메고 나와야 할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나요, 한동훈이가?
그래서 한동훈이는 대한민국에서 1등가는 윤석열 정부의 1등가는 간신이다. 제목 보여드릴까요? 윤석열 정부의 1등 간신은 한동훈입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라고 하는 무당은 또 푸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뭐라고 하는 무당이 어떤 푸닥거리를 하느냐. 장일현 기획부장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때로는 적의 칼도 활용하라.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왜 강서구청장에서 선거느냐. 우파는 좌파처럼 감성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의 분석, 비판, 조언이 이루어졌다. 정책은 잘못된 게 없는데 거칠고 오만 불통 독선으로 보였다. 글쎄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무당은 무엇을 무시한다? 무당은 과학을 무시합니다. 무당은 숫자를 싫어합니다. 조선일보라는 무당은 이 숫자를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푸닥거리라는 거예요. 구슬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라는 무당 제발 나서주지 않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일보라고 하는 무당은 나서주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에 또 가지고 제가 문제로 좀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오른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제가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자,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임시총회를 열고 정홍원 정무총리를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는 겁니다. 국가원로회의는 정홍원 상임의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올곧은 소리를 내고 건전한 사회 기품을 선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라는 조선일보 광고를 제가 비판합니다. 정홍원이요? 정홍원이 국가원로회 상임의장이라고요? 정홍원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몰라요? 정홍원이 지난 국힘 대선 경선의 경선관리위원장이 정홍원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온 줄 알아요? 황교안이 보고 경고장 내려보냈습니다. 정홍원이가. 당신 부정선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하지 마 라고 경고안이 후보에게 경고를 내린 사람이 정홍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이가 떨어뜨렸어요. 2차 경선에서. 그리고 뭐라 온지 알아요? 다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공개하게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파기하고 후보를 떨어뜨리고 한 사람이 정홍원입니다. 그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홍원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덜 떨어지는 인간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동영상 찾았습니다. 잘 가나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께 정홍원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제 국힘 경선, 제 2차 경선이 끝나고 정홍원의 모습입니다.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언뜻 얘기 들으니까 뭐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그냥 보고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다 파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기억을 못하는. 이 파기했다는 얘기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숫자는 그러고 우리 전부 각서를 다 받았고 그럼 참여한 인원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발표를 바로 했고 그런데 나갈 시간도 없고 거의 안 되죠. 그게 정확할 수 없다는 내가 그걸 증명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후보가 경선을 했어. 그럼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표 받는 거 발표하지 않아. 그냥 집에 가라는 거야. 황교안이 그냥 집에 갔어요. 눈물을 머금고 집에 갔어요. 나중에 소송했지만 뭐 우리나라 사법부 뻔하잖아요. 질질 끌고 있다가 실익이 없음 이런 거. 아니 시험을 봤으면 시험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 정홍원입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그 뭐 비율이나 뭐 이런 거는 공표하는 게 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정홍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표하지 못해야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경선이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3차 때는 발표했어요. 그럼 3차 때는 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윤석열이가 당선됐다라고 선언할 때는 왜 그땐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어? 3차 때는 안 걸리고 2차 때는 걸리나요? 거짓말에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가요? 정홍원이가 판사 출신인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국가원로회의 의장이라고? 상임의장이라고? 계속 들어봅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그것도 실례입니다. 사실은 법을 금지돼. 누가 얼마 받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신뢰래요. 이런 인간이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이래요. 이거 안 봐도 뻔해. 국가원로회의에 누가 들어가는지 좀 살펴봅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지만 명단을 좀 불러드립니다. 국가원로회의에 누가 있는지 우명 전 과기처 장관,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 이심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홍재철 목사, 김석조 전 부산시 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국가원로 회의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리고 의장이 전 국무총리 정홍원이랍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으려면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홍원이 고발했어요. 대검에. 우리나라 잘 아시죠? 흐지부지 검찰에서 흐지부지 하는 거. 저 고발서를 아직 갖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다시 재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제발 추잡한 짓 그만, 원로 회의금 뭐고 제발 그만두라고요. 나라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은 앞에 지뢰밭이 잔뜩 있는데 거기 알면서도 자기 뭐 보내는 사람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 재판받았다고 검사, 기소했다고 검사, 판사 탄핵한다고 설치는 사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민들은 우리나라 양당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 망해요. 내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대한민국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주셔도 되고요.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